내가 살았던 우리 마을의 귀신덤붕의 전설 같은 실화입니다. 소문은 사람을 2번 죽인다지요. 소문은 날개가 있어서 금방 퍼져버리지만 진실은 다리가 없다네요. 하지만 진실은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결국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어린 시절에는 동네마다 슬픈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도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기억하며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농사를 위해 만들어둔 덤붕이 있었는데요. 그 덤붕에 실제로 사람이 3사람이나 죽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우리의 땅, 대한민국 어느 마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에 공감하시고 교훈도 얻을 것입니다. 밤잠을 못 자고 만든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수고했다는 의미로 구독을 눌러주시면 기쁨이겠어요. 1965년도. 참 오래전의 이야기네요. 여기 사람이 죽었어. 내가 살던 곳은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 둔벙이 하나 있었어요. 둔벙이라는 건 가뭄에 대비해 물을 모아두는 작은 웅덩이를 말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겐 둔벙이 생명수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동네 그 둔벙은 언제인가부터 귀신 둔벙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3사람이나 그 덤붕에서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귀신 덤붕이라고 불렀어요. 왜 귀신 둔벙인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30년 전쯤 한 여자가 그 둔벙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는데, 보통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시신은 물 위로 떠오르는 게 자연의 이치인데, 하지만 그 여자는 시신인데도 물에 떠오르지 않고 양반 자세를 하고 머리를 풀고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머리를 길게 풀고 둔벙 바닥에 앉은 채로 말입니다. 영락없는 귀신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떠올라야 하는데 앉은 채로 있었으니, 그래서 귀신처럼 죽었다고 해서 귀신덤붕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귀신이 잡아당긴다니까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아무도 그 둔벙 근처에 가지 않았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동네 도살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행방불명 되었다가 며칠 만에 그 귀신덤붕에서 죽은 시신으로 찾았는데, 그때 저도 봤어요.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는 낮에도 무서웠습니다. 밤에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학교를 갈 때 그 둔벙 옆을 지나야 해서 친구들과 둔벙 옆을 지날 때마다 빠르게 뛰어다녔어요. 천천히 가면 귀신이 잡아간다. 빨리 지나가자. 친구 석이가 소리쳤다. 에이, 낮인데 무슨. 낮에도 나온대.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 우리는 수만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앞을 후다닥 지나갔어요. 둔벙을 힐끗 보면 까만 물이 출렁이는 것 같았어요. 바람도 없는데 말이에요. 온 마을이 뒤숭숭해지자 마을 회관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 둔벙 때문에 온 동네가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니 둔벙을 메우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회관에 모인 것입니다. 이장이 먼저 말했어요. 농사일을 하기 위해 둔벙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죽고 있으니 둔벙을 메웁시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어느 분은 메우자고 했고, 다른 쪽은 위험해서 메우면 안 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안 됩니다. 귀신덤붕을 메우게 되면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대로 둡시다. 맞소. 그냥 놔두는 게 상책이여. 그 물귀신이 화내면 어쩌려고.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지배했다. 하지만 결국 젊은 사람 몇 명이 나섰다. 그건 미신이죠. 둔벙 메운다고 사람이 죽는다는 건 미신이에요. 이런 대명천지에 무슨 귀신인가요? 과학시대에 무슨 귀신입니까? 우리가 메우겠습니다. 귀신덤붕을 메우기로 하고 마을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계획을 잡아 둔벙은 흙으로 잘 메워졌고 평평한 땅이 되었습니다. 봐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젊은이들이 의기양양했어요. 하지만 한 달 후 둔벙을 메운 사람 중 한 명이 죽었던 겁니다. 30대 남자 김 씨였는데 경운기 사고였어요. 어떻게 경운기가 논두렁에서 뒤집혀? 평소에 운전 잘하던 사람인데. 그러게. 이상하네. 마을은 술렁였다. 그것 봐. 건드리면 안 된다니까. 물귀신이 화낸 거야. 앞으로 절대 그쪽은 건드리지 말자. 공포가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3년이 흘렀다. 그 해에는 가뭄이 심해서 둔벙이 필요하게 됐어요.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으니 마을 회의에서 둔벙을 파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팔 수는 없잖아. 그 자리 말고 그 아래에 파면 되지. 결국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귀신 둔벙이 있던 곳에서 100m쯤 아래에 새 둔벙을 팠어요. 작은 둔벙이었지만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깊이는 2.5m쯤. 이 정도면 가뭄 때 쓸만하겠네. 그래, 물이 귀하니까. 마을 사람들은 만족했습니다. 나도 그 둔벙 파는 걸 구경했다. 당시 나는 초등학교 5학년, 10살이었다. 우리 동네에 석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같은 반 짝꿍이었고 집도 가까워서 매일 같이 놀았다. 석이 아버지는 되쟁이였다. 되쟁이라는 건 시장에서 곡식의 양을 재주는 사람을 말한다.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곡식의 양을 재면서 쌀 사고 파는 사람들 사이를 중개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손이 정확해. 석이가 늘 자랑했다. 대로 재면 딱 맞아떨어진대. 와, 대단하다. 석이 아버지는 인심도 좋았던 분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모두 좋아했다. 그러던 1965년 12월 추운 겨울이었는데 석이 아버지가 장에 가셨다. 5일장. 그날은 장날이었다. 시장 다녀오마. 아버지는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고 일찍 나가셨다. 보통은 저녁 때 돌아오신다. 하지만 그날은 석이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시지 않은 것이다. 석이네 집은 난리가 났다. 어디 가신 거지? 석이 어머니가 울먹였다. 장에는 갔대요. 친구가 시장에서 봤다는데. 그럼 어디 가신 거야?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3일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내가 봤는데 말이야. 김씨 할머니가 속삭였다. 장터에서 어떤 과부하고 같이 있더라고. 과부요? 그래, 옆 동네 박씨 있잖아. 그 과부 말이야. 혼자 사는 여자. 어머, 정말. 소문은 불붙듯 퍼졌다. 그 과부 집에서 밥 먹는 걸 봤대. 같이 웃으면서 걷는 것도 봤다던데. 어머나, 그럼 석인의 어머니는? 5일째 온 마을이 그 이야기뿐이었다. 되쟁이가 바람났나 봐. 돈도 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나? 별의별 소문이 나돌았다. 불쌍한 사람은 석인의 어머니 아니겠어? 소문이 빠르게 흘러갔다. 그런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석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야, 석이야. 너무 걱정하지 말어. 괜찮을 거야. 석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교실 안에서도 다른 애들이 수군거렸다. 석이 아버지 바람났대. 정말? 어디서 들었어? 우리 엄마가 그랬어. 교실 뒤편에서 들리는 소리가 석이의 귀에도 들렸을 것이다. 석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수그리고 앉아 있었다. 말이 없는 아이가 되어버렸고 언제나 맑고 밝은 아이였지만 오늘도 석이는 혼자 운동장 구석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는 석이에게 다가가 앉았다. 석이야. 그냥 소문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석이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솔직히 나도 그 소문을 믿었다. 어른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거짓일 리 없잖아. 누군가 봤다고 하는데 안 믿을 수가 있나? 석이가 불쌍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석이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잖아. 왜 집에 안 들어오는 거지? 세월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생각을 했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믿었기 때문이다. 눈으로 보지도 않고 귀로 직접 듣지도 않고 그저 소문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것이었다. 석이 아버지는 1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석이 어머니는 입이 타들어갔다. 여전히 소식이 없던 어느 날, 석이네 집엔 친척들이 모였다. 경찰에 신고는 했나? 했습니다. 경찰이 찾고 있대요. 혹시 병원에 입원했는지 찾아봤어? 다 알아봤는데 없어요. 그럼 혹시 소문은 들었어? 무슨 소문요? 요 윗동네 박 씨라는 과부와 함께 있다는 소문 말이야. 내 소문은 들었는데 가당치나 한 소리예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른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러지 말고 직접 그 과부 집에 한번 가봐. 아직 못 가봤는데 차마 그 소문이 사실일까봐 두려워서 못 가봤어요. 그래도 가봐야지. 한참을 생각하더니 네, 한번 가보겠어요. 오늘 그 과부 집에 가볼게요. 그리고 오후쯤 떨리는 마음으로 그 과부 댁을 찾았다. 그 과부 아주머니는 집에 있었고 석이 아버지는 안 계셨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려봤어요. 별일 없으시죠? 네, 아무 일 없어요. 예상대로 그 과부 댁은 아무 이상이 없었다. 소문은 틀렸고 거짓이었다. 12월 중순 어느 토요일 오후 나와 석이 그리고 동네 친구 몇 명이 논에서 축구를 하기로 했다. 겨울이라 벼는 다 베어내고 논바닥만 남아 있었다. 얼어붙은 땅이 축구차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우리 축구 여기서 하자. 여기가 딱 좋겠다. 우리는 큰 논 하나를 골랐다. 논의 한쪽 구석엔 새로 판 둔벙이 있었지만 축구 차는데 별 지장은 없었고 다른 논은 주인이 반대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석이와 다른 친구들과 공차기를 시작했다. 애들아, 둔벙에 빠지지 않도록 너무 세게 차지 마. 둔벙에 빠지면 안 돼. 알았어. 우리는 신나게 공을 찼다. 추운 날씨에 입에서 하얀 입김이 새어나오고 까까머리 소년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렇게 공을 차다가 30분쯤 지났을까? 석이는 반대편에서 공을 찼고 나는 둔벙 쪽에 섰다. 석이가 공을 찼는데 내가 그 공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공이 덤붕에 풍덩 빠져버린 것이다. 나는 공을 주워오기 위해 덤붕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깜짝 놀랐다. 공이 두 개였다. 하나는 분명 우리 공인데 다른 하나는 공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였던 것이다. 얕은 물 속에서 쪼그리고 앉아 죽어 있었다. 사람의 머리였다. 머리가 꽁꽁 얼어서 누구인지 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으악! 하고 비명이 터져나왔다. 분명 사람의 머리였기 때문이다. 여기 사람 죽었어. 나는 정신없이 소리쳤다. 석이와 친구들이 달려왔다. 물속에 잠긴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뒷머리만 보였다. 새하얗게 물에 불어있는 모습이었다. 어떡해. 어떡하지? 우리는 떨었다. 10살짜리 아이들에겐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어른들 불러야 해. 우리는 마을로 뛰어갔다. 사람이 죽어 있어요. 둔벙에 사람이 죽었어요. 어른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마을 사람 20명쯤이 모였다. 이장님이 둔벙을 들여다보더니 경찰에 신고부터 먼저 합시다. 그리고 경찰이 왔다. 경찰들과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꽁꽁 얼어있는 시신을 끌어올렸다. 시신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물에 불어 얼어 있었는데 둔벙 밖으로 나온 시신을 확인한 마을 사람 중에 누군가 소리쳤다. 되쟁이 아저씨잖아. 뭐라고? 석이 아버지다. 석이 아버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어 버렸고 서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서기가 아버지를 불렀다. 나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놀랐고 웅성거렸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부검 결과가 나왔다. 타살 흔적이 없고 서기 아버지는 장에 갔다 오는 길에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신 후 그 추운 겨울날에 혼자 집으로 돌아오다가 길을 잠시 잃고 발을 헛디뎌 둔벙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둔벙으로 일부러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인데 어떻게 둔벙까지 갔을까? 물도 무릎 정도밖에 차 있지 않은 둔벙이었는데 왜 헤어나오지 못했는지 의문이 들었다. 어두운 밤에 술기운에 둔벙이 있는 줄도 모르고 발을 헛디뎌 정신을 잃었을 것이라는 결론이었다. 무릎까지 차는 얕은 물이었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고 그대로 익사했다는 결론이었고 그게 전부였다. 그러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둔벙은 길 가까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둔벙을 찾아가지 않는 한 그 둔벙까지 갈 수 없는 곳인데 누가 잡아 끌었을까? 그게 귀신이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해지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서기 아버지가 안 돌아오시는 동안 온갖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고 퍼졌다. 과부와 바람이 나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같이 있는 것을 봤다. 택시 타고 가는 걸 봤어. 과부 집에 있는 걸 봤다고. 아마 그 과부와 함께 도망갔을 거라고. 온갖 추측과 소문이 나돌았지만 모두 거짓이었던 것이다. 그럼 그 소문들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나? 조사 결과 김씨 할머니의 추측이었고 그 한마디가 온갖 소문으로 부풀려졌던 것이었다. 모두 착각과 추측이었다. 하지만 그 소문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실처럼 굳어져 버렸고 사람들은 그대로 믿었던 것이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장례식이 치러졌다. 온 마을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오해했던 마음을 용서를 빌었고 모두가 미안해했다. 죄송하다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한 이유는 자신들이 퍼뜨린 근거 없는 소문을 낸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다. 서기 어머니는 영정 앞에서 울부짖었다. 당신이 바람났다고 도망갔다고 온 동네방네 터무니없고 더러운 소문이 났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 안 믿었어. 여보, 당신은 집에 오려고 했던 거죠? 집에 오다가 그렇게 된 줄도 모르고.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나도 울었다. 온 동네 사람들도 울었고 서기도 울었고 나도 그 옆에서 함께 울었다. 미안해, 서기야.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나도 그 소문을 믿었어. 그 소문을. 너한테 말 안 했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널 더 아프게 했었구나. 미안하다, 서기야. 장례식이 끝나고 마을은 조용해졌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함부로 소문을 냈던 김씨 할머니는 미안했던지 한동안 밖에 나오지 않았다. 소문을 처음 퍼뜨린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할머니만의 잘못은 아니었다. 우리 모두가 공범이었던 것이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 둔벙도 귀신 둔벙이라 불렀다. 아무도 그 귀신 둔벙 옆을 지나가지 않으려 했다. 둔벙을 지나가면 귀신이 끌고 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소문은 사람을 2번 죽인다. 서기 아버지는 어이없게도 발을 헛디뎌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지만 소문이 서기 아버지를 더 비참하게 죽인 것이다. 지금은 2025년.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다. 서기는 서울에 살지만 가끔 연락을 한다. 잘 지내냐? 그래, 너도. 우린 그날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 너무 아픈 기억이니까.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이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기억이다.
소문은 칼보다 무섭다. 사람을 베기도 하고 마음을 베어버리기도 한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석이 아버지의 일을 겪은 후 다른 사람의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지금 보니 나도 다른 사람의 말을 하고 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보고 나무란다는 속담에서 보듯 내 자신도 더 큰 흠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흠을 흉보고 꾸짖는다는 뜻 아닌가 어디서 들었던 기억이 난다.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남을 헤아리면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볼 줄 알면서 자기 눈에 박혀 있는 전봇대는 보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도시개발을 하면서 그 둔벙은 없어졌다. 그 둔벙 자리에 주택이 들어선 것을 보았다. 그때를 생각하면 으시시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있었던 둔벙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입이 더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세상에는 두 가지 둔벙이 있는 것 같다. 물을 가두는 둔벙이 있고 입에서 나오는 둔벙이 있다. 전자는 물로 사람을 죽이지만 후자는 말로 사람을 죽인다. 어느 쪽이 더 무서울까? 당연히 후자다. 당신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문은 날개가 있어서 빨리 퍼지는데 진실은 다리가 없다네요. 하지만 결국 진실은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결국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우리가 함부로 내뱉은 말로 인해 파산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소문이라는 덤붕의 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 부탁합니다.